네, 반갑습니다. 짠나무TV의 짠나무 인사드립니다. 오늘 3월 1일 3일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은 지금은 비가 그쳤는데 아침에 봄비가 좀 내렸습니다. 봄을 알리는 봄비죠. 3월 시작과 함께 촉촉히 봄비가 내리고 괜찮네요. 이 기사 1월 6일 거죠. 제가 이 기사를 왜 꺼냈냐면 이때 그러니까 그 김종인이 내치고 이준석이 또 분탕을 하다 치니까 이제 다들 이준석이 탄핵해라 막 그 난리 칠 때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때 이제 김종인 선대위를 해체하는 분위기라 가지고 김종인도 나가고 하니까 이제 이게 기회다 해가지고 이제 이준석이를 내쳐야 된다고 막 이렇게 성토를 했었습니다. 이때 당시 당연히 이제 뭐 다대표님이나 저 같은 경우도 지지를 접은 상태였기 때문에 접은 상태였는데 이제 기회다 생각을 했죠. 이때 그러면 이제 이준석이를 내치면 이제 다시 지지율 반등하고 쭉 나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때 그러니까 저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나서가지고 탄핵한다고 해가지고 거의 탄핵이 성사되는 분위기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 윤석열이 갑자기 찾아가가지고 안 된다, 같이 간다, 파토를 냈지 않습니까? 뭐 저뿐만 아니고 다대표님뿐만 아니고 모두가 아마 의아해했을 겁니다. 아니 저런 미친 솔직히 그때 심정은 다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런 진짜 미친 새끼 주고 완전히 진짜 그냥 대통령병에 걸리는 그냥 사이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그 안철수하고의 단일화 로 이제 2월 한 달 동안 시끄럽다가 결국에는 어제 그제 이제 협상이 파토가 났습니다. 파토가 났는데 파토가 났는데 어쨌든 일정 부분 역할을 한 게 분명히 이준석이 맞습니다. 물론 더 근본적인 건 당연히 이제 안철수 쪽이긴 합니다만은 결국에는 이준석이 계속 이제 그 안철수를 갖다가 인격적으로든 뭘로든 뭐 계속 모욕을 하니까 이제 정치력이 부족한 정치적인 지능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안철수는 그리고 그 마누라 김미경은 용납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이준석의 끊임없는 안철수에 대한 도발, 인신모독 뭐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상당한 역할을 한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곰곰이 어제 저녁부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때 윤석열이가 이준석이를 살린 이유가 이것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의 역할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제 판단이었던 거죠. 이준석이를 최후의 안철수와의 단일화에 방해꾼으로 써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분명한 거는 윤석열이도 안철수하고의 단일화는 처음부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거 하나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계속 그 안철수의 어떤 스탠스가 뭐 서울시장도 그렇고 지난 두 번의 대선 때도 그랬고 항상 들어와가지고 단일화로 분탕을 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윤석열은 안철수하고의 단일화로 또 시끄러울 거 마지막에 선거를
한 달 정도 남겨둔 시점부터 엄청 이 단일화로 막 압박이 들어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분명해요. 그랬을 때 자기는 속마음은 이제 안철수,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그 윤석열은 지금 그 어느 누구에게도 부채가 없기 때문에 자리를 안 줘도 돼요. 그리고 그래도 혹시 모를 저 이권 다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자리를 계속 없애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또 단일화를 해버리면 이번에 그 저기 협상안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떼주기로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 가고자 하는 길에 그게 방해가 된다는 걸 자기는 처음부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안철수하고 단일화하라고 계속 주변에서 압력을 넣을 건데 이거를 어떤 형태로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단일화를 옆에서 계속 하라고 하니까 이제 하려고 노력했는데 뭐 안 되네. 이래 가지고 윤석열 스스로도 파토낼 수 있는 명분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 명분을 지기 위해서 이때 이준석이를 살려둔 것 같아요. 아니, 맞아요. 제가 처음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이 윤석열은 이순신을 능가하는 대전략가라고, 전술가라고. 지금까지 모든 그 과정이 설명을 해줍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때 이준석이가 탄핵돼가지고 거의 뭐 거의가 아니고 100% 쫓겨나는 상황이었어요. 윤석열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쫓겨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때 갑자기 여기 나오듯이 그 어총에서 이제 의견이 오가고 하면서 거의 탄핵으로 결정이 나는 순간에 윤석열이가 들어가서 이렇게 지난 일을 다 털고 가자.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 이래가지고 이준석이 살렸어요. 이때 이제 다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막 엄청나게 열받았죠. 진짜 이 개새끼다 막 하면서. 근데 결국에는 이게 안철수와의 단일화를 안 해도 되는,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철수와의 단일화를 하지 않기 위해서 지렛대로 활용한 게 이준석이 같아요. 여기서 살려둔 게. 그러니까 이 이후로 이제 6월 들었으면 이때가 같은 그 이준석이는 안철수와는 물과 기름이지 않습니까? 물과 기름. 그 윤석열도 이제 그걸 알고 있으니까 안철수의 천적은 이준석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단일화를 파토내는데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울 수 있는 놈이 이준석이다. 그래서 이때 이준석이를 살려놓았다고 판단이 들어요. 아, 진짜 정말 대단한 인물이죠. 이게 저도 계속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도 이제 드러나고 있잖아요. 아직도 안철수하고 단일화 하라고 대표적으로 가세연, 배성희, 민영삼, 고성국이, 뭐 나머지 찌끄러기들은 잘 모르겠고요.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를 욕을 하면서도 가세연 같은 경우도 그 새끼들도 그러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니 뭐 비리 깐다 해놔놓고 단일화 안 하면 비리 깐다고? 아니 이거 협박이잖아, 협박. 아니 막말로 이게 뭐 윤석열한테 털끝만큼이라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세요. 물론 지금은 일주일밖에 안 남았고 상황이 이제 이 급변한
하게 돌아갔기 때문에 뭐 그런 분탕질이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만은 그 생각을 보세요. 만약에 이준석이가 이때 잘려가지고 왔었다면 안철수하고 단일화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안철수 입장에서도 뭐 그래 이만큼 많이 준다니까 까지 하지 뭐 분명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들어와서 또 계속 분탕치고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이가 그러니까 최후의 그 마지막에 자신이 빚을 질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이 단일화였죠. 단일화를 하게 되면 안철수한테 절반 이상 떼줘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절반의 그 권력을 또 차지하기 위해서 또 엄청나게 많은 구더기 떼들이 몰려들 거라는 거. 그렇게 되면 개혁은 또 물 건너간다는 거. 그 판단 하에 최후의 안철수를 제거하는 최후의 카드로 이준석이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때 살렸다는 거.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아까 제가 그래 어제 제가 그 뭡니까 그 배성희 그 남편이라는 놈 그 청와대인가 하는 놈이잖아요. 이때까지 제가 그 배성희 민영상 것만 한 번씩 봤습니다. 따따붙던가 그거를. 근데 이제 그 저기 남편이라는 그 청와대인가 걔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오늘. 이래가지고 제일 먼저 뜨는 게 이거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이게 그러니까 어제 그제 그죠 27일 날 저녁에 한 것 같아요. 이 들어보면 제일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저의 대출 심사 결과가 나왔다고 알람이 오네요. 제가 그 기가 차서 정말 여론 이 보시면 사실 제대로 된 후보가 나왔었으면은 이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서 얘기가 아예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다른 사람이 대선 후보로 나왔다. 단일화에 목매지 않고 정권 교체를 아주 쉽게 이룰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저는 분명히 장담합니다. 확신합니다. 지금 저렇게 단일화에 목을 매는 이유는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그리고 준비가 안 된 것뿐만 아니라 가족, 본인 포함해서 정말 수없는 그 여러 가지 부정부패들, 그런 것 때문이다라고 방금 들으셨죠? 이 남편은 윤석열을 보고 부정부패한 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내는 윤석열을 물고 빨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내도 윤석열을 물고 빨고는 있는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하는 말은 그래도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아직도 수많은 소위 보수 유튜버들이 다 이 스탠스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대체 얘 둘만 보더라도 이 정도의 시각차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성희가 정말 윤석열을만 지지하고 정말 나라를 위한다면 이 둘의 의견 차이는 극과 극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분명합니다. 이거는 부부로 생활할 수 없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 종교적인 관점이 극단적이고 정치적인 관점이 극단적이면 이거는 거의 원수거든요. 원수. 부부로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히 그냥 나는 안철수를 지지한다. 그리고 뭐 배성희는 그냥 나는 윤석열을 지지한다. 이런 정도 수준이면은 뭐 크게 뭐 의심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얘가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윤석열을 향해서 가족과 본인의 부패, 비리,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이재명 측에서, 민주당 측에서, 여당 쪽에서 이때까지 계속 씌웠던 프레임이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뭐라고 합니까? 국민의힘에서 다른 후보, 그러니까 다른 후보라면 누굽니까? 홍준표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홍준표, 그러니까 이게 이 얘기잖아요. 홍준표가 됐으면 우리가 안철수한테 안 매달려도 된다. 그럼 홍준표가 되면 우리는 또 거기서 또 떨어지는 부스러기, 아니 좀 더 큰 건더기를 얻어먹을 수 있는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왔을 텐데 그렇게 안 됐다. 이 얘기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이 부부 사이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배승희가 안철수를 지지한다는 그 부분을 뺀다면 이렇게 극과 극을 달리는 이 간극을 메워줄 수 있는, 설명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안철수 숙주론밖에 없어요.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안철수를 숙주로 이용하겠다는 그 논리만이 지금의 얘 둘 뿐만 아니고 소위 보수 유튜버 뭐 평론가들이 끊임없이 안철수와의 단일화를 끊어놓지 않겠다고 해놓으니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걸 설명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뭡니까 이론이죠, 이론. 안철수 숙주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윤석열이가 안철수 끈을 놓지 않겠다. 제가 어제그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윤석열의 대표적인 화법이에요. 이 당시에 뭡니까 아이고 볼까요? 김종인, 윤석열, 여기서 1월 5일 적용. 그래가지고 이번 선대위 해산하고 결별 가닥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윤석열이 김종인에 대해서 이제 표현한 게 있습니다. 이때 이때 이제 뭐 윤석열이 뜻이 안 맞으면 헤어지는 것 하면서 이제 어차피 이제 끝났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디 보자. 이때 이제 떠나는 김종인을 향해서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에, 어디 봅시다. 어디 갔지? 아이씨. 에, 여보세요. 뭐 구군 다 했다. 네가 떠난 게 구군이 이제 시작되는 거였어, 이 병신아. 쓰레기 같은 새끼들. 그 얼마나 지금까지 이 정치하는 새끼들이 나라를 물럭거리면서 국민을 정말 개돼지로 알고 있었는지 그걸 지금 윤석열이가 계속 다니면서 일깨워주고 있잖아요. 유세하면서. 분명한 거는 정말 윤석열이는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늘이 낸 인물이 맞아요. 이게 정말 방금 보셨듯이 지금 소위 뭐 애국이라고 뭐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뭐 나라를 위해서 방송한다는 요 쓰레기들 소위 우파들 방금 보셨죠? 얼마나 쓰레기들인지. 이런 새끼들한테는 뭐 애국심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 가서 수십만 명이 달라붙어가지고 뭐 자유민주주의의 진정한 애국자니 그러니까 개돼지가 맞는 거예요. 개돼지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걸 보고서도 그러니까 어떻게 의심을 해야 될 거냐, 의심을. 아니 무슨 종교도 아니고 종교도 의심을 그러니까 의심을 안 하면 그래 종교를 믿게 되고 그 맹신하게 되죠. 얼마나 진짜 진짜 개돼지입니까, 개돼지. 남편은 윤석열을 향해서 비리 덩어리, 부패 덩어리라고 욕을 하고 있는데 아내는 윤석열을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어쨌든 겉으로 물고 빨고 있고 그러면서 안철수하고 단일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거 보면 뭐 느껴지는 거 없습니까? 개돼지로 안 살려면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이런 것들한테 무슨,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젊은 새끼들이, 젊은 년놈들이 얼마나 더러운 것만 배웠으면, 이준석 욕할 게 아니에요. 얘들이 이준석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아마 나이 때는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준석이 욕하는 여러분들, 배성이 뭐, 저 청와대인가, 오히려 더 나쁜 새끼들이죠. 더 나쁜 새끼들. 이준석이는 아예 떼어놓고 하잖아. 근데 이것들은 존나게 자기들은 깨끗한 척, 막 진짜 뭐 나라를 위하는 척 하면서 뒤로 이렇게 호박씩 가고 있잖아. 내가 왜 개돼지가 되어가고 있는지를 이런 걸 통해서 느껴야 돼요. 만약에 그래 윤석열이가 나타났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니 저쪽에 이재명이도 안 나타났다고. 뭐 예를 들면 저쪽에 그러니까 뭐 이낙연이 이쪽에 뭐 홍준표 아니면 뭐 유승민이 이렇게 아니면 안철수 이래가지고 선거를 치른다고 해보세요. 나라가 달라질 게 있겠어요?
그 새끼가 그 새끼들인데. 이런 젊은 새끼들도 한 자리 해보려고 온갖 이 더러운 짓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냐고요. 단지 정권 교대밖에 안 됐던 거야. 그 이제까지 뭐 서로 소위 국민들끼리는 보수니 진보니 좌판이 우판이 편갈라가지고 그렇게 물고 뜯고 싸웠는데, 결국에는 요 윗대가리 새끼들은, 그리고 정치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든 한 자리 차지해 보려는 새끼들은 다 똑같은 것들이었어요. 오히려 이 보수라는 새끼들, 지지한다는 새끼들이 더 더러운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빨갱이 대깨분들은 이렇게 더러운 짓은 안 하잖아. 이렇게 더러운 짓은. 그래, 이게 지금 대한민국 보수의 민낯이에요, 여러분. 이거 윤석열이 안 나왔으면, 이재명이 아니었어도, 이거 다 그냥 모른 채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갔을 거 아니야. 이렇게 갔으면. 그러면 보수가 잡았다고? 그래, 뭐 잡으면 또 뭐 할 건데. 또 말 안 들으면 또 탄핵당하고 뭐. 그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정말 윤석열이 이 지금 연설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만 들어봐도 어떤 심지라든가 이런 거, 또 인간성 이런 것만 보더라도 세계 탑 지도자 안에 아마 장담하건대 세 손가락 안에 들 거예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있는 지도자들 중에서. 저도 뭐 많이는 모릅니다만은. 그래서 이때만 해도 막 온갖 쓰레기들이 다 뭐라고 합니까? 그 발언을 했다고 하죠. 이래가지고 막 윤석열을 물어뜯고 했죠. 뭐 물론 이때는 다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윤석열을 물어뜯었어요. 대통령 그린 새끼, 뭐 씨발놈 개새끼 하면서. 그런데 결국에는 그 모든 과정이 정말 그 누구에게도 단 한 푼의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서 완벽하게 뛰어서 권력을 쥐겠다는 그 어마어마한 권력 의지의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아따, 찾기가 힘드네. 잠깐만요. 어디 보자. 최신순. 이것도 필요했고. 에이? 이게 지금, 뭐, 별로 그건 아닌데, 아무튼, 정말 이게 보수라는 것들은 쓰레기가 맞아요. 쓰레기가. 그냥,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정말 김건희도 통찰력과 해안이 정말 엄청나게 뛰어난 게 맞아요. 정확하게 짚었잖아. 가세연. 지금 말씀 가세연하고 콕 집은 이유는, 어쨌든 소위 보수라는 데서 가장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는 유튜브이기 때문에 그렇게 분명히 찍은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 다 쓰레기라는 얘기지. 아니 뭐 가세연, 제일 영향력 있는 가세연이 뭐 기생충인데 그 밑에 것들은 뭐 말해 뭐가 하겠습니까? 이게 여기 나오죠. 여기 보시면 어, 어, 여기 보세요. 아마 윤석열 후보도 떠나는 김종인 위원장에게 나가셔서 좋은 조언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윤석열의 화법이 항상 이래요. 그러니까 저기 어제그제 안철수하고의 단일화 결렬 기자회견하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단일화를 뭐 연락 들어와 내가 해줄게 들어줄게 이게 아니라니까. 이 얼마나 쓰레기들입니까 이것들이. 소위 보수라는 것들이. 이준석이보다 더 쓰레기들이에요 이것들이. 늘 말씀드리지만 이준석이는 나 개새끼야. 나 윤석열 떨어뜨리러 나왔어. 처음부터 그렇게 하고 다녔잖아. 근데 이것들은 뭡니까? 뒤에서 나라를 엄청나게 위하는 척, 또 윤석열을 엄청나게 위하는 척 하면서 뒤에서 이렇게 더러운 호박씨를 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보수라는 것들의 민낯입니다, 여러분. 이런 데 가가지고 애국자니 어쩌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하려면 윤석열 5년으로 되겠어요? 한동훈이가 아마 저기 과로로 쓰러져 죽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걸 방지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동안 대장동으로 탈탈 털고, 그러면 분명히 아무리 대충 털어도 배치 달고 있는 놈 절반은 날릴 수 있을 겁니다. 여든 야든 상관없이. 그러고 나서 1년 남겨두고 얘기했죠. 지금 윤석열 동작에서 유세하고 있는데 빨리 마쳐야죠. 개헌을 해가지고 저기 부정선거로 아예 돌입을 낸 다음에 지금 민주당을 1년 동안 계속 부정선거 언론에 보도해가지고 완벽하게 몰살시킨 다음에 200석 넘게 가져와서 4년 중임제 개헌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윤석열이 출마해가지고 당선되고 두 번 연임하고 한동훈이가 또 그 뒤를 이어서 연임하고 20년 동안 철저하게 이거 저기 다 도려내야 돼.
빨갱이들만 돌려낸다고 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윤석열은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까지의 그 행동과 말로써 분명히 자신이 어떻게 할 거라는 얘기 했습니다. 자리 누구한테도 자리 안 줄 거고, 전문가들만 쓸 거고, 다 조직 낼 거다. 물론 그런 얘기를 직접적으로는 안 했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지, 리셋 코리아예요, 리셋 코리아. 리셋 코리아를 제대로 하려면. 제가 보니까 이게, 시기적으로도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방선거, 그러니까, 하고 지금 딱 맞물려 있으니까 4년으로 해가지고 개헌을 하게 되면 지방의회하고 같이 가고 국회의원하고는 또 이제 또 반반씩 갈리게 되나 그러면? 하여튼 그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깨끗하게 청소해야 돼요, 여러분. 편안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